안녕하세요. 금요일 주식바의 유상훈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산업 종목을 정리하면서 향후 시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미국 다우, S&P 500 등 글로벌 증시들이 연저점을 경신하면서 패닉셀링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재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아이폰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자 올해 신형 아이폰 14의 생산량을 늘리려는 계획을 철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초도 물량 9천만 대에 더해 600만 대를 추가 생산할 예정이었는데 글로벌 스마트폰 위축으로 이 계획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폰 14가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특히 글로벌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는 사전 예약 시작 후 24시간 만에 200만 대 이상 주문되기도 하면서 역시 애플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애플이 최대 600만 대까지 물량 확대를 고려했지만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후 예약에 비해 실제 판매가 기대보다 좀 부진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외국계 증권사들은 애플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된다는 의견을 내면서 애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 초기 판매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기에 스마트폰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플 아이폰의 수요에 대한 우려는 중국 경기 둔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되면서 국내 IT 주들을 중심으로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하락장에서 이 아이폰 부품주들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국내 부품업체들은 고가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 모델 부품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 아이폰 14 프로 판매 호조 기대감에 국내 부품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4분기에 아이폰 14 일반형 생산 라인을 아이폰 14 프로 라인으로 전환하겠다는 소식이 호재로 좀 인식이 됐죠. 그런데 일단 국내 부품업체들의 실적은 3분기와 4분기 긍정적으로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이폰이 2년간 판매량이 워낙 좋은 상황에서 아이폰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전망과 어떤 경기 침체 시그널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영국의 신용 위험 리스크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채금리 급등과 파운드화의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러스 총리가 이끄는 신정부에서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한 것이 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콰탱 영국 재무부 장관은 소득세 및 부동산 관련 인지세 인하 그리고 법인세 인상 계획 철회 등 총 450억 파운드 규모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정책 여력을 소진한 정부가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감세안을 좀 내놓은 건데요. 일단 현재 영국의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고 소비자 물가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겨울철 유럽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통화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며 경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점차 브렉시트 후유증이 영국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면서 파운드 가치의 급락과 국채 금리 급등은 영국발 위기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금융시장 혼란에 영국의 중앙은행은 10월 14일까지 장기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시장은 다소나마 안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점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돈줄을 조이다가 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시 돈을 푸는 어떤 갈팡질팡하는 영국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면 이 파운드화의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파운드화의 흐름과 영국 감세안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FOMC의 여진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1일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75bp 올리고 연말까지 125bp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당사에서는 11월에 75bp, 12월 50bp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하락 압력 시그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내지 금리 인하 전환을 바라는 시장의 기대에 분명히 선을 긋기 위한 의도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이 금리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행 금통위가 올해 남은 10월, 11월 회의에서 연속으로 빅스텝 즉 50bp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연말 한미 기준금리 상단의 격차는 100bp에 달하게 됩니다.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사 자금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FOMC 회의 직후인 22일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5bp씩 올리겠다고 한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빅스텝을 예고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도 커질 수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국내 증시 하락으로 인해 이 증시 안정펀드 재가동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시 안정펀드는 주요 기관이 조성한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해서 주가 급락을 좀 방어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지난 1990년 이후 총 4번 조성이 됐고요. 이 3번 시장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 수준까지 급락했을 때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도입을 추진했었습니다. 23개 금융기관과 증권 유관기관이 출자에 총 10조 7,600억 원 규모로 자금을 조성했지만 4월 들어서 증시가 급반등을 하면서 실제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전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1990년 5월 버블 붕괴 때 4조 8,500억 원, 2003년 1월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때 4천억 원,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5,150억 원 등 3번의 증시 안정펀드를 시장에 투입해 반등을 연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반등은 증시 안정펀드뿐만 아니라 재정 및 통화 완화 정책의 영향이 컸고 펀드 규모가 10조 7,600억 원이면 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이 1,700조 원대로 전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의 1%에도 좀 못 미치는 규모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작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증시 안정펀드의 가동만으로 좀 극적인 반등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 지표가 하단에 근접하면서 저점 형성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 정책 병행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금요일 주식바를 간단히 정리한다면 경기 침체 시그널로 판단할 수 있는 아이폰의 증산계획 철회 보도, 그리고 영국의 신용위험 리스크와 정책 이슈, 그리고 지난 FOMC 여진 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악재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증시 안정펀드와 이 공매도 금지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증시가 V자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주식바의 유상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